여기 민간 자본 유치 방식,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여기 네모하고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간 유치 사업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 보통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있잖아요. 보통 정부가 도로를 보통 지어줘야 되죠. 터널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주로 공공재인데요. 정부가 주로 이렇게 건설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지어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민간에게 자본을 유치하는 거야. 민간 보고 좀 지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민간이 이런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지었어요. 그럼 민간은 그냥 지어줄 리는 없죠. 그냥 지어줄 리는 없잖아. 그럼 거기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거는 뭐냐면 민간이 민간의 자금으로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지어주고 여기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민간 자본 유치 방식에서는 영어가 좀 몇 개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BTOL. 자, B가 뭐냐면 이 빌드의 약자인데요. 건설, 준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설, 준공. 자, T는 트랜스퍼의 약자인데요. 소유권을 정부, 지자체에 이전, 귀속 이렇게 표현해요. 자, O는 오퍼레이터의 약자입니다. 운영권입니다. 운영권. 자, L은 리스의 약자죠. 임대차를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책을 보시면 395페이지 보세요. BTO 방식이라고 있죠? BOT, BTL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시험 뭘 물어보냐? BTO 방식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BTO 순서대로 하시면 돼. 자, B가 먼저 나오죠? B가 나왔다는 건 일단 민간이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란 말 나오죠? 준공 동그라미 하시고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를 지었어. 고속도로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해줘요.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되면 귀속 동그라미 귀속 이전이에요. 정부에게 소유권 넘겨줘. 내가 만들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줘. 자, 그러면은 이 건설회사는 그 건설한 거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회수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운영권을 가집니다. 그거 보시면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보입니까? 이게 BTO 방식입니다. 자, 민간 기업이 도로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울산시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러고 나서 울산시로부터 운영권을 가져와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BTO 방식입니다. 그 다음 BOT 볼게요. 그럼 BOT는 뭘까요? 저 준공해. 했죠? 일단 운영권을 먼저 갖고 와. 운영권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들어간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다음에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BOT는 보시면 준공 후
소유권, 운영권 인정되며,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유권 안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다 회수한 다음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오케이? 그럼 정부에게 이전해주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민간이 갖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BTO가 BTL이 잘 나와요. 자, BTL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짓고, 뭐 짓고가 준공이죠. 준공 해가지고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자, 이건 어떤 건지 이런 겁니다. 자, 울산에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자, 울산시가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BTO 방식 같은 경우는 민간이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가 쉬운 시설들이에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딱 만들어 놓고 차 지나갈 때마다 돈 받으면 수익을 빨리빨리 회수할 수가 있죠. 터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학교 기숙사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은 학교 도서관 수입, 그러니까 뭐 울산 시립도서관이다. 시립도서관 입장료 받아가지고는 하세월인 거죠. 언제 다 회수하겠어요, 그러다. 안 그래요? 그럼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어요. 지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줘.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운영권을 갖고 와가지고는 울산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임대차 계약.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이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 간에 울산시로부터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BTO 같은 경우 운영권이라는 건 통행료를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BTL은 통행료 개념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뭐를 받는다?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BTL은 수익성이 높은 시설일까요? 수익성이 낮은 시설일까요? 수익성이 낮은 시설이죠. 그런 것들은 주로 BTL 방식을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민간은 시설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해요. BT. 완공 다음에 BT죠. 자,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을 갖고 와. 근데 그걸 가지고 정부에 다시 뭐 한다고요? 임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BTOL이라 하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운영권을 갖고 오되 그걸 다시 정부와 지자체하고 무슨 계약을 해버린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설 투자비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돈이 안 되는 시설이죠. 이 돈이 안 되는 시설들은 주로 BTL이고요. 아까 BTO 가보세요. 도로, 터널, 철도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빨리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은 BTO 방식. 그렇지 않은 것들은 BTL 방식을 합니다. 자, 오른쪽 기초를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그럼 이거를 다 읽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 봅니다. 기초를 한번 볼게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를 딱 쳐야 되는 거야. B.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귀속.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 L. 자, 그랬어요.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 이래요. 자, BT까지는 딱 찾았어. 네? 그러면 BTO냐 BTL이냐거든. 그럼 뒤에 임대차라는 말이 딱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너무 길거든요. 그래, 아까 기초 1번처럼 준공 B, 이전, 귀속까지 T까지 찾았죠? 찾았지? 그 다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임대차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있으면요. BTL, 없으면 BTO야. 없으면 운영이란 말이 나와. 그 끝이야, 그거로. 여기 보시면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나왔죠? 관리 운영권 인정한다 나왔잖아. 여기서 끝나버리면 BTO인데 뭐 계속 나와. 그럼 그 뒤에 무슨 말이 또 나올 거야. 임차라는 말이 있죠? 그럼 BTL이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BTL 방식이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B
건설, 준공, T, 이전, 임차라는 말이 나오겠구나. 그걸 알고 읽어야 돼. 자, 보세요.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준공. 그 밑에 귀속. 보이세요? 맨 끝에 보니까 무슨 글자가 있어? 임차가 뭐예요? BTL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BTL 방식, 학교시설, 문화시설, 돈 안 되는 시설, BTL. 돈 안 되는 시설, BTL.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넘겨볼까요? 그럼 BLT는 뭘까요? BLT는 B, 건설, 임대차, 이전 이렇게 나오겠지. 순서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건설, 준공, 그 다음 뭐예요? 임대, 그 다음 뭐예요? 이전. 자, 왼쪽 기출 한번 볼까요? 2번. 기출 2번. BLT 처음 나왔어요.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자, BLT 방식 봅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B.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L. 임대기간 종료,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T, BLT. 이렇게 하면 돼요. 읽는 게 아니고 글자 찾기다. 글자 찾기. 자, 5번에 이제 BOO 한번 보세요. BOO. BOO는 T가 있어요, 없어요? T가 없죠. T가 없다는 거는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민간이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민간이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운영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BOO예요. 자, 그래 보시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B,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고 있겠다는 거죠. 정부에게 이전한다는 말이 없죠. BOO예요. 앞에 O는 own이야. own, 소유를 한다는 얘기죠. 오퍼레이터는 운영이고. 그래서 BOO는 정부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민간이 갖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BTO, BTL, BLT, BO, BOT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글자대로 하면 돼요. 글자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관리론입니다. 관리론. 자, 관리론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 책을 한번 볼까요? 관리론은 쉽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의 의의 볼게요. 부동산 관리란 줄치고요. 부동산을 유지, 보존하고, 유지, 보존, 동그라미 하시고, 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줄 하나 치세요. 이용, 계량하는 활동이다. 이용, 계량. 자, 근데 그 밑에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는 줄치고 별표할게요. 처분은요, 관리 아니에요. 처분 개념이 아니라 대응되는 거예요, 관리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관리란 유지, 보존, 이용, 계량, 처분하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처분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관리하라고 맡기는데 지 맘대로 처분해버리면 안 되지. 그죠? 네. 자, 나머지는 통과.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아, 하나만 체크할까? 자, 거기 3번에 계량활동 봅시다.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지금 할게요. 계량활동. 3번 계량활동 보이세요? 자, 외부적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줄치입니다.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줄치세요.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줄쳤어요? 이게 계량이다. 만약 유지활동이란 그려놓고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그러면 안 돼.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 뭐라고요? 계량활동이라 그래요. 계량활동. 그런 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참고 한번 봐보세요. 참고해 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네요. 자, 유지 동그라미. 유지.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오죠. 계량 보세요.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그랬는데
앞에 만약에 유지 그려버리면 안 되고, 유지라 그려놓고는 또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 뭐라고요? 계량, 구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 자, 그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관리는요,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분류할 때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저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시설 관리가 뭐고, 재산 관리가 뭐고, 자산 관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법률적 관리가 뭐고, 경제적 관리가 뭐고, 기술적 관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일단. 그럼 먼저 시설 관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에 398페이지입니다. 시설 관리 보이세요?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시설을. 자, 우리 학원이 있잖아. 우리 학원에 보면 시설들이 많이 있죠. 엘리베이터, 문, 화장실 이런 시설들을 관리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시설 관리라 그래요. 청소, 방범 이런 거 전부 다 보안, 전부 시설 관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 유지 줄치세요. 그럼 이제 소극적 관리죠. 이 소극적 관리라는 거는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시킨 대로. 자, 밑에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나 봐봐봐. 시설 관리 느낌이 나는지. 보이세요? 오늘의 싹 시설 관리 맞네 이렇게 보면 돼. 자, 거기 보시면 설비의 운전 보수라든지 에너지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방범, 도둑 막는 거, 방제, 재난을 막는 거, 외주 관리. 외주 관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1, 2, 3, 4번 정도 시설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인데 이걸 재산 관리라고도 그래요. 이 재산 관리에서는 임대 및 수지 관리 측면이다. 자, 이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재산 관리, 임대차 관리는 뭘까요? 임대료가 들어오면 임대료를 장부에 적고, 여기 세 들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이 건물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랑 계산해보고 이런 거죠. 자, 그래 보시면 수입 목표 수립, 지출 계획 수립, 비용 통제, 임대차 유치 및 유지 이런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수입 목표라는 건 건물 임대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자산 관리 있어요. 그 별표 2개예요. 여기서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와. 자산 관리. 자, 자산 관리는요. 자, 거기 봅니다. 소유주나 기업의 줄침이다. 부를 극대화하고 부동산의 가치 정진을 목적으로 한다. 가치 정진 목적 줄치세요. 이게 적극적 관리예요. 그리고 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적극적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1번부터 5번까지 꼭 아셔야 돼요. 특히 거기서 메인 매각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스크 이런 거 딱 줄쳐놔. 그 외에도 뭐 재투자, 재개발 이런 말이 있지만 특히 시험에서 메인 매각, 리스크, 포트폴리오 이런 말이 특히 잘 나옵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 관리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산 관리. 398. 네, 기출 2번 한번 볼게요. 자산 관리에는 부동산의 매입, 매각, 재투자, 재개발, 포트폴리오,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있다. 맞습니까? 맞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자산 관리를 안 그리고 여기다가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이런 말을 집어 넣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부동산의 관리를 나눌 때 법률적인 면을 관리해 주는 게 법률적 관리고요. 경제 돈과 관계되는 걸 관리해 주는 게 경제적 관리고요. 기술적 관리라는 게 이제 물리적 관리라고도 그러는데, 물리적이라는 건 외형이라든지 시설과 관계되는 것들이 기술적 관리예요. 우리 아까 여기 시설 관리 있었죠? 이 대부분 이거라 보면 돼요. 이렇게 비슷해요. 자, 책 한번 볼까요? 기술적 관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적 관리. 자, 기술적 관리에 보면 토지의 기술적 관리가 있고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있죠. 굳이 안 나눠도 돼요. 자, 근데 기억에 경계 확정할 때 경계 동그라미 하세요. 기술적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계 확정이야. 경계. 경계에 나오면 기술적 관리입니다. 경계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기술적 관리 한번 봐보세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아까 뭐하고 비슷해? 시설관리하고 비슷하죠? 시설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D가 별표 2개입니다. 거기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보이세요? 줄 치세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이런 말 나오면 기술적 관리고요. 기능적 관리 그래도 괜찮아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은 기술적 관리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얘는. 그리고 뒤에 물리적, 기능적 하자. 물리적, 기능적이라는 게 기술적인 거예요. 이게 물리적, 제가 물리적이라고 그랬죠? 물리적. 그러니까 건물이 잘 안 돌아가,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이 안 돼. 이 전부 다 기술적 관리라고요.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보일러를 갖다가 항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 기술적 관리예요. 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저렇게도 나누고 이렇게도 나누고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 재산 관리에서 수입 목표를 수립한다든지 지출 계획을 통제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 포트폴리오 뭐 재투자 재결정 이런 말 나왔지. 그럼 여기서 어디에 들어갈까? 경제관리에 들어가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야. 자,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별에 따라 나누면 어떻게 돼? 남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또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소득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경제적 관리 나오네요. 거기 경제적 관리에 보니까 거기 셋째 줄에 봐보세요. 매입, 매각 이런 말 나오고 리모델링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매입, 매각은 자산 관리였잖아. 리모델링도 자산 관리거든. 근데 자산 관리인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로 나눌 때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경제적 관리는 돈 얘기가 보통 나와요. 자, 토지의 경제적 관리 보세요. 주차장에서 뭐가 들어와? 주차장 수익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건물의 경제적 관리에서 그 파란색 글씨입니다. 인력관리 줄치고 별표입니다. 기억합니다.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입니다.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인데요. 법률적 관리에서 기억해 보세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보이세요? 줄 치세요. 토지를 도난당했대. 토지를 누가 들고 가나?
그럼 토지를 도난당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계약서 잘못 쓴 거지. 뺏긴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법률적 관리는요, 권리, 계약과 관계되는 관리예요. 이 말을 딱 기억해야 돼요. 권리, 계약. 권리, 계약 나오면 법률적 관리야. 대표적인 게 토지 도난 방지 대책.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법률적 관리에 보시면요. 거기 기억해 보세요. 권리관계 조정에 권리란 말 나오죠. 권리 동그라미. 건물의 법률적 관리에 보면 계약이란 말 나오죠. 또 계약이라는 말 나오죠. 자, 그리고 공법상 규제도 좀 한번 쳐볼까요? 다 법과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아, 법률적 관리는 법에 대한 걸 관리한다는 거구나. 법적인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권리거든. 권리 나오면 이 법률적 관계인 거예요. 계약 마찬가지. 이용 규제. 아까 공법상 권리라 공법상 위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법률적인 관리다. 그러니까 이걸 꼭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법과 관계되는 걸 내가 관리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법률적 관리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인데요. 자가관리가 뭘까요? 자가관리.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건물 관리를 내가 직접 하겠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럼 이거는요. 아까 위탁이 있었잖아. 맡기는 거죠. 소유권은 넘긴다, 소유권은 안 넘긴다. 소유권은 안 넘기고 그냥 건물 관리만 맡기는 거예요. 관리만. 관리 전문 업체에게. 호남은 뭐야, 그러면? 섞여 있는 거겠지. 자가와 위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자가 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일까요? 대규모 부동산일까요? 규모가 작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지. 위탁은요? 뭐 대규모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 없죠. 그럼 시험 뭘 물어보냐면 자가 관리의 장점과 단점. 위탁 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잘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참고로 자가관리의 장점은요. 위탁관리의 단점이에요. 자가관리의 단점은 위탁관리의 장점이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럼 굳이 두 개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01페이지. 보충글의 표가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그 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가관리의 장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밀 유지와 보안에 유리하다. 왜 이래세요? 자기가 직접 하니까 비밀이 밖으로 안 새어나가지.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비밀이 새어나갑니까?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 안에서 뭐 사모님이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 사장님이 갑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겠지. 뭐 가사 도우미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정원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 밖에 얘기를 하는 경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가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니까 이 건물에 벽이 갔는지 나밖에 잘 모르지. 비밀스러운 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기밀 유지가 유리하고 보안에 유리하다. 시험에 잘 내요. 애호정신이 높아요. 아끼는 마음이 높다고요. 왜? 내 건물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만 이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각 부분의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이거는 줄치고 별표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돼요. 종합적인 관리가 된다고. 꼭 기억한다, 이거는. 업무 처리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쥐가 직접 하니까 빠르지. 자, 그 다음 단점만 볼게요. 단점. 소유자 본업에 전념하기 곤란하다. 이해됩니까? 이 건물주가 현대자동차 이사님이야. 근데 자기가 직접 관리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물에 자꾸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자꾸 와. 그럼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가 없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타성화. 이 타성화라는 거는 그 밑에 같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직접 하다 보면은 좀 안일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게 타성화예요. 안일해진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가 필요 이상 상승이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적으세요. 자가관리 단점 중에 불필요한 관리비가 발생해요. 불필요한 관리비가 발생해요. 불필요한 인건비가 나갈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인건비 같은 게. 왜냐하면 내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가 자기 동생이 놀고 있대. 그래서 너 건물에 좀 관리 좀 맡겨주라. 취직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꼭 필요 없는 사람들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나가요.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인사 정책할 수 있는. 못 잘라. 우리 처남도 있어. 자르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난리가 났어. 못 잘라. 인사 정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자꾸 나가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위탁 관리 한번 봐보세요. 자, 위탁 관리의 장점이에요. 위탁 관리의 장점은 아까 자가 관리 단점 그대로예요. 소유자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럼 전문성 높은 줄쳐보세요. 그리고 관리 비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렴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탁 관리를 하겠어요? 만약에 자가 관리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위탁 관리를 시키는데 위탁 관리가 자가 관리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 그거 왜 맡기노? 제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업체한테 뭐 줘야 돼요? 수수료 줘야 되죠. 수수료 줘야 되잖아. 자가 관리는 수수료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잖아요. 내가 직접 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되죠. 그럼 수수료 왜 준대요? 수수료를 준다는 건 그만큼 뭐 이익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직접 할 때도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수수료를 주고 맡겼는데도 관리비가 많이 들면 하나만 하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위탁 관리는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단점 봐보세요. 맨 밑에 위탁 수수료는 나가야지. 위탁 수수료는 나가야 돼.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까 자가관리의 장점에 관리비 절약이라고 보이세요? 이 관리비는 수수료 얘기하는 거야. 이 가로에 수수료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관리비는 다른 게 아니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리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가관리는 불필요한 관리비가 많이 나가. 불필요한 관리비가 많이 나가. 인력관리도 전문성이 떨어져. 인사정체도 심해.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겼다. 이게 위탁관리. 그러면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이 억제되겠죠? 맞아요? 그런 관리비는 아낄 수 있다고. 하지만 뭐는 나가야 된다? 위탁 수수료는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가관리의 장단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반대로 주의할 부분은 아까 종합적 관리가 유리하다, 용이하다는 뭐라고요? 자가관리예요.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한 건 뭐라고요? 자가관리입니다. 자가관리. 자, 그 다음 혼합관리예요. 혼합관리는 일부는 내가 직접 하고 일부는 맡기고 이게 혼합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죠. 저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거든. 그럼 누구 탓이냐 이 말이야. 이게 누구 관리 영역이냐 이 말이야. 우리 정부 부처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저기 뭐 안전행정부로 가보세요. 갔더니 이건 우리 보건부에 가보세요. 이렇게 내밀락 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관리에서는 책임 소재 불명하게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자, 그럼 봅니다. 처음에 자기가 직접 해. 자기가 직접 해봐. 그 다음 바로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혼합관리를 거쳐요.
일부만 맡겨보는 거야. 일부만. 그리고 나서 잘하면은 다 맡긴다. 그래서 순서를 보통 얘기할 때 자가, 위탁, 혼합이 아니고 자가, 혼합, 위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합관리는 과도기적 성격이다.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런 말이 좀, 그 혼합관리 옆에 밑에다가 있네요. 과도기라고. 있죠? 과도기적 방식이다. 자, 그럼 오른쪽 기출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시험 어렵게 안 냅니다. 쉽게 냅니다. 자, 기출 1번. 자가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그렇죠? 자, 2번요.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니까 타성을 방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한대. 이를 혼합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그렇죠? 같이 하고 섞어서 하고 있으니까 평이하게 냅니다. 시험 어렵게 안 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나와요. 임대차 활동. 자, 임대차 활동에는 그 2번에 임대차 유형이라고 보이세요? 거기만 별표 하나 할게요. 임대차 유형. 네모 딱 하고 임대차 유형 네모하고 별표. 이 임대차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임대차 줄치고, 비율임대차 줄치고, 순임대차 줄치세요. 줄쳤어요? 자, 조라는 게 총이에요. 그럼 조임대차 뜻을 알면 돼요. 자, 밑에 줄치겠습니다. 임차인은 모든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괄호 안에 세금, 보험료 등 이런 거 줄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대료 안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 50만 원이면 그 50만 안에 인터넷 뭐 사용료, 뭐 제세 공과금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조임대차다. 조임대차. 주로 이 조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써요. 주거용 부동산. 자,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입니다. 자, 비율임대차는 그 밑에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 줄치세요. 여기서 총 수입이라는 것은 매출을 얘기해요. 주로 매장용 부동산에 많이 써요. 매장용 부동산에.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백화점. 그럼 이번 달에 백화점에서 매출을 어떤 코너에서 매출이 5억이 일어났다. 그럼 그 5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거예요. 만약에 매출에 대한 3%다 그러면 5억에 대한 3%를 임대료로 내는 게 뭐라고요? 비율 임대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본, 그런 개념이다. 수입에 대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낸다. 주로 매장용 부동산. 자, 그 다음 디귿인데요. 순임대차예요. 순임대차는 주로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써요. 자, 거기 밑에 줄에 임차인은 줄칩니다. 순수한 임대료만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줄치세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그럼 나머지 임대료가 아닌 다른 뭐 수도세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 계약에 따라서 얼마 이상 사용하면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대차가 나오면 순수한 임대료만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이 말 딱 나오면 순임대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조임대차가 뭐예요? 비율임대차가 뭐예요? 순임대차가 뭐예요? 이렇게 딱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지문에 모든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조임대차예요. 총 수입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그럼 뭐예요? 비율임대차예요. 순수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럼 뭐예요? 순임대차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402페이지에
기출에 2번 한번 볼까요? 기출 두 번째.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대요. 그럼 뭐예요? 비율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비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조임대차, 순임대차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임대차?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는 조임대차, 비율임대차, 순임대차 이 제목을 딱 이름을 좀 기억해 두면 좋죠. 조가 총이에요. 조가 총. 그러니까 모든 임대료를 총 임대료를 이런 말이 나오면 조임대차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율임대차에서 계산 문제가 나와. 그럼 예제 보이세요? 이런 계산도 나오면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아니야. 건드리면 안 돼. 어려워. 자, 그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유지라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자, 유지는 아까 외형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에서 변화시키지 않는 거였어요. 변화시키지 않는 거였습니다. 유지란 외형이나 형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변화시키는 건 계량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밑에 유지의 종류 한번 볼게요. 유지의 종류. 다른 것보다는 니은디귿 보겠습니다. 예방적 유지가 있고요. 대응적 유지가 있어요. 예방적 유지는 사전에 미리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미리 해두는 게 예방적 유지야.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환하는 거 있죠. 엔진 오일이 앵고가 되기 전에 미리 엔진오일을 자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방적 유지인 거예요. 우리 자동차 예를 들면. 그러면 대응적 유지는 뭔데? 어떤 일이 터졌단 말이야. 그 일에 대해 대응하는 거예요. 사후적이죠. 사후적. 그러면 예방적이 중요해. 사후가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예방적은 사전적 활동이다. 대응적은 사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네. 건물의 생애주기까지 한번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 건물의 생애주기 있죠? 네모하고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론, 뭐 개발 이런 거는 평이 압니다.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건물의 생애주기가 뭘까요? 자, 우리 인간도 생애주기가 있죠. 신생아, 유년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건물도 그런 생애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순서부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맨 처음 나오는 게 전개발 단계죠. 전개발 단계. 그 다음에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화 단계. 그 다음 폐물이죠. 폐물. 와, 정말 살벌하다. 폐물.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각 단계에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전개발 단계가 뭘까요? 뭐 개발하기 전이죠. 개발하기 전에 뭐 할까, 이 사람? 계획 세우겠죠, 계획. 내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그럼 전개발 단계는 뭐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시장 조사하고, 그리고 관공서에 가가지고 인허가 관련 사항도 알아보고, 이런 게 전개발 단계예요. 자, 보시면 전개발 단계 봅니다. 자, 우리 책의 404페이지. 네. 건축하기 전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계획 세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해 보세요. 수요 행태에 따른 예측. 수요 공급에 대한 걸 알아본다는 거죠. 수요 예측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도시계획상 규제라든지 건물에 대한 규제라든지 시장 조사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해? 그냥 건물 짓기 전 단계다 보시면 돼. 자, 다음 신축 단계인데요. 얘가 조금 이제 신축 단계. 신축 단계가 뭘까 그러면? 건물이 새 건물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났어요. 새 건물이야. 그럼 새 건물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잘 다닙니까? 문도 잘 닫히고 화장실 가서 물도 잘 나옵니까? 보일러 틀면 보일러도 빵빵하게 나옵니까? 그렇지.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예요. 쌩쌩해.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줄 치세요.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빈 방은 많아. 공실은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정단계예요. 안정단계는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예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수익성이라든지 건물의 가치가 최고적으로 높아지는 게 안정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옆에다 바로 적어 주셔도 돼요. 안정단계 옆에다가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네,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자, 거기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줄 치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이 자본적 지출이 자본적 지출 들어보셨나요? 자, 자본적 지출은 영업 경비입니까? 영업 경비가 아닙니까? 영업 경비 아닙니다. 우리 현금 흐름할 때, 영업 수지할 때 자본적 지출은 영업 경비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는 헷갈리고 있다.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영업 경비 아니죠? 아닙니다. 그때 영업 경비 아닌 거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자본적 지출은 이름부터가 지출은 지출인데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출이거든요.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부동산의 가치를 정진시킨다든지 이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정기에서는 이런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안정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자기 건강 관리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건물도 안정 단계일 때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럼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안정 단계가 더 길어져요. 안정적인 시기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정 단계에서 안일하게 앉아있지 말고 자본적 지출, 자기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정진을 위한 지출을 하다 보면 그 안정 단계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화 단계인데요. 노화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건물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시기예요. 자, 이때는 자본적 지출하면 안 돼요. 벌써 막 갔어요, 얘는 지금. 막 갔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어떻게 해라? 억제해야 돼요. 이때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로운 건물에 대한 새로운 걸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다 새로운 자본적 지출을 자꾸 할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노후 단계 보세요.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D급 별표입니다. 새로운 계량비의 지출을 억제한다. 자본적 지출을 억제해야 돼. 그 대신에 이제 건물 교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권장한다 그러면 안 돼요. 노후 단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억제해야 돼요. 뭐 폐물은 알 필요 없어요. 쓸모가 거의 없대요. 폐물은. 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밑에 건물의 내용 연수인데요.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이제 조금만 다 끝나갑니다. 오늘 뭐 2시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